1900년도의 뉴욕 거리를 보면은 도로에 마차들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도로에는 마차 반, 자동차 반의 비율로 존재를 하게 되고, 그로부터 불과 3년 만에 도로에 있는 모든 이동수단이 자동차로 대체가 됩니다. 불과 1900년도에 있었던 이런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죠. 하물며 지금은 우리가 측정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시대가 되었죠. 이제는 변화의 예측보다는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이 책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습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판을 갈아엎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뭐 게임 체인저까지는 관심이 없고 굿 게이머 정도로 만족을 하긴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리뷰를 해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능력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트렌드 세비입니다. 이 세비라는 단어는 능통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그리고 맛있게 먹고 있는 햇반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햇반 같은 경우에는 개발 초기에 마케팅 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정서상 어머니를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밥. 그렇다 보니 이러한 어머니가 지어주신 밥을 기계로 만들어낸다 라는 정서가 우리에게 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이런 즉석밥을 먹을 거냐 라는 설문조사에 되게 부정적인 답변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햇반 개발이 무산될 뻔 하다가 최고 경영자가 밀어붙인 거죠. 왜? 본인이 봤을 때는 가정 간편식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을 했고 결국 대박을 쳤죠. 사실 이러한 결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을 사업이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를 보고 10가지를 추론해내는 게 굉장히 큰 능력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데이터가 부족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수만 개 혹은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쏟아지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정말 중요한 능력은 핵심을 찾아내는 거죠. 어떤 데이터가 노이즈고 어떤 데이터가 핵심인지 그것을 판별해내는 능력이 지금처럼 변화가 극심한 시대 속에서 갖춰야 될 역량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역량을 어떻게 기를까? 이 책에 나온 하나의 답변으로는 남의 허튼 소리를 잘 들으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경청입니다. 허튼 소리를 누군가 하더라도 그 허튼 소리를 하게 만든 사고방식을 들여다봄으로써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조언 하나를 첨언해보자면,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 주위에 존재하는 괴짜인 사람들 중 한 명과는 친해져라. 왜냐면 그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아무튼 남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는 트렌드 세비함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역량이고요. 두 번째는 딥싱킹입니다. 뭐 단어 자체로는 깊게 생각하란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대로 된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통해서 구체적인 솔루션을 도출하는 겁니다. 구글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을 해요. 근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구글에서는 10배 전략이 있습니다. 흔히 뭐 문샷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를테면 교통사고를 10%, 20%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전략으로 가능합니다. 뭐 이를테면 신호 체계를 조금 바꾼다던가, 아니면 도로를 조금 바꾼다던가, 아니면 교육을 좀 더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로 가능을 하죠. 근데 10배 전략을 적용해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10분의 1로 줄인다 라고 하면은 전혀 다른 전략이 도출되어야 됩니다. 구글에선 이런 접근 방법을 채택한 거예요. 사망률을 극단적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극단적인 개선은 뭐 신호등의 신호 체계를 바뀐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문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구글이 교통사고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률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휴먼 에러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야, 이거 사람이 문제면 어떡하지? 그래,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 되겠다로 가게 된 거죠. 결국 교통사고 사망률과 관련된 진짜 이유는 사람이 문제였고, 이유가 명확해지니 당연히 솔루션 또한 명확해진 거죠. 솔루션은 사람이 운전하게 하지 말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찾고 그 이유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 두 번째 역량인 딥싱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요새는 사실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흔히 아는 고음표만 하더라도 뭐 패딩도 있지, 팝콘도 있지, 고음표 맥주도 있지,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요즘 대세인 당근마켓은 올리브영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의류 브랜드인 스파오는 짱구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잠옷을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콜라보레이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단독 브랜드로는 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콜라보레이션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확장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고, 이 협력이란 건 누군가의 이타적인 시도로 시작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나를 위한 이기심은 최종적으로 이타주의와 만나게 된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이타주의를 가지고 있으려면 필요한 사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용자 관점 사고입니다. 비즈니스로 말하면 고객 관점 사고죠. 이를테면 은행 뱅킹 서비스에서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해놨죠. 다양한 기능들을 거기다 첨가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들이 과연 고객을 위한 서비스인가, 아니면 개발자 본인의 만족을 위한 서비스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뱅킹 앱을 쓰면서 느낀 점은, 이거는 전혀 사용자 관점에서 고려가 된 서비스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 관점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불편하죠. 우리의 일상생활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친구 생일인데 나는 친구한테 케이크를 사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케이크가 과연 친구가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내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친구가 좋아할 만한 걸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고방식의 다양화를 통해서 트렌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문제 발생에 대한 제대로 된 이유와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타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회를 찾고 성공할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